저희는 대구서부고등학교 IBDP 2기 정희은, 이석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바로 새로 들어올 3기 IB 학생분들과 신입생분들에게 IB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IBDP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철자를 따온 것으로 16세에서 19세 학생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2년 과정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6개의 교과 그룹과 3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비판적 사고, 탐구 능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난도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언어와 문학, 영어비, 수학 분석과 접근, 역사, 생명과학, 화학, 물리, 연극, 시각예술, 경제를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이 마련되어 있고 학생은 이 중에서 6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단, 과학만 3개를 듣는다거나 과학을 아예 듣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은 필수적으로 영어로 된 과목을 2개, 그리고 언어, 과학, 수학, 사회, 예술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1개씩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HL과 SL 2가지 난이도의 수업을 각각 3개씩 수강해야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언어와 문학은 필수로 HL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인문과 과학 두 가지 중 어느 계열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나뉘어지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IB에는 코어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론은 지식의 본질, 범위, 한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철학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지식을 추구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저희는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스가 있습니다. 카스란 Creativity, Activity, Service가 합쳐진 것으로 학업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삶의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활동들은 2년의 IB 과정 동안 꾸준히 참여하며 보고서 작성, 최소 1개의 주요 프로젝트 완료,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평가됩니다. 저희 학교는 카스를 동아리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논문이 있습니다. IBDP 학생들은 IB를 이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4,000단어 분량의 소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로 저는 영어 HL, 석영이는 역사 HL을 선택하여 소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IB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앞서 저희가 질문 몇 개를 받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IB 과목을 공부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나요? 희은님 답변해 주실래요? 네, IB는 일단 똑똑한 학생보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끝까지 버티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고력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IB를 공부할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IB는 외운 거를 그대로 쓰는 시험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고 찬성과 반대 같은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자료가 정말 믿을 만한 자료인지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TOK, 그러니까 지식이론이나 아니면 역사, 아니면 어떤 과목이든지 모든 과목에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글쓰기 능력인데요. IB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논리 있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글쓰기 실력은 소논문이나 IA 또는 물론 시험 답안에서도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B를 하다 보면 자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구조라서 내부평가나 아니면 소논문 같은 큰 과제를 미리 쪼개서 계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 준비하면서 과제량이나 아니면 카스도 설명드렸는데 카스까지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는 탐구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실험이나 통계, 문헌 같은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해석하면서 한계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IA랑 소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평가돼요. 다음으로는 영어 독해 능력이랑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는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긴 지문을 읽고 핵심을 잡아내는 힘, 그리고 학문적인 어휘를 좀 많이 외우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술적인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열린 태도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IB는 어렵고 피드백도 많이 받아요. 틀렸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피드백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IB에서는 완벽함보다 얼마나 계속 개선해 나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음 질문은 일기 입시 결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살짝 예민한 부분인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일기 선생님이나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모셔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살짝 곤란할 것 같긴 해요. 네, 개인 정보니까.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비 방과후 수업이 실제 IB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이 질문은 현재 프리디피 과정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것 같은데요. 네. IB 프리디피는 IB 디플로마 과정 전에 듣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식 공부 방법이나 영어 학업 능력을 미리 연습하는 과정으로 보통 고1에 해당하면서 정식 IB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IB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IB의 학습자상, 혹시 학습자상 아시나요? 이런 학습자상이나 ATL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IB DP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프리DP 과정을 방과후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DP 과정을 하면서 미리 IB 수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리DP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IB를 할 경우에 어느 학교에 졸업했는지는 안 나오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학교 졸업 기록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라면 아니요. 저희도 졸업장을 받고요. 대구 서부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IB 이수증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구 서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째 질문.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나 제2 외국어를 요구하나요? 영어 문법은 어느 정도 기초를 두고 해야 좋을까요? 자, 여러분. IB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IB 수업에서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과목을 2개나 수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목은 한국 영어 수업을 할 때 지문을 이런 문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외워서 시험을 치잖아요. 보통 이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영어로 된 교과서가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사용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함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HL 과목, 저희는 HL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HL 과목에서는 영어 원서를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영어 구술 평가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토킹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준의 품사, 8품사 아시죠 여러분? 8품사나 문장 구조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IB에서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조동사 이런 식으로 문법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아도 외국인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
하시면 IB를 공부하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IB를 준비하다가 내신이 안 좋아서 재수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IB 세특은 아예 안 보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 내신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수시로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정시 성적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세특은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IB를 했다는 것에 이제 베네핏인 세특은 이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학교는 정시이더라도 세특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진학하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겠다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떤 시험을 치면 좋을까요? 토플이나 이득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E는 소논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논문은 코어 과목이라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대학을 가고 싶다면 아무래도 수능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저희 1기 선배님들께서도 수능을 여러 응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IB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있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따로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한두 과목만 1년 바짝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만약에 해외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면 각 국가의 언어 시험을 응시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IB 과정은 일단 해외 대학 가는 거에 좀 되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학에서는 국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언어 능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서는 IELTS나 TOEFL, 일본에서는 JLPT, 중국에서는 HSK 등을 응시하도록 학생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서경이도 현재 IELTS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IELTS 시험 방식 자체가 저희 영어 BHL 수업의 내부평가, 외부평가와 비슷해서 준비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시다면 IELTS를 응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IELTS 성적이 있어야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쯤에 미리 응시하는 게 좋으니까 빨리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과목을 선택할 때 직업,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마냥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IB 성적으로 진학을 하던 1학년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하던 과목 선택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IB 성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면 그때는 IB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만약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면 생명 HL은 필수로 수강해야 이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대학들도 있고, 또한 이제 학생이 만약에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수학과학 과목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희망하고 있어서 연극 SL, 언어와 문학 HL, 영어 HL, 역사 HL을 수강하고 있고, 나머지 수학, 과학에서는 그냥 일반 친구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학년 내신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생기부에 드러나는 과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살짝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물론 IB는 이과도 역사를 들어야 되고 문과도 과학 과목 중 하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한쪽으로 치중된 과목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대를 가고 싶으시다면 화학, 물리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학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과학 두 과목 중 한 과목인 물리를 영어로 수강하면 두 개를 모두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둘 중 무엇을 할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물리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숙제 과제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 네.
아이비는 공부하거나 탐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신에 과제를 수행해오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영어, 국어와 같은 문과 과목의 경우에는 글쓰기에 대한 과제나 책을 읽어오는 과제가 주로 많고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오거나 좀 시험 오답 노트 그리고 보고서 쓰기에 대한 과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과제가 양적으로 많을 때도 있지만 질적으로 정성 들여서 좀 작성을 하거나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반 정도는 거의 숙제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 말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질문은 소논문이나 기타 등 글을 쓸 때 주제 잘 정하는 방법이나 창의적이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선배님들의 과제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먼저 소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제출을 해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저희를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 저희 인스타 아이디 네. 그리고 소논문이나 기타 글을 쓸 때 주제를 잘 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술 평가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은 언어와 문학, 영어, 역사가 있는데요. 이 세 과목 모두 세계 이슈나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문 기사 등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돼요. 일단은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네, IBDP에 입성하기 전인 겨울방학 동안 최대한 많은 책을 읽고 좋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반 친구들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잡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잡돌이 당하기 싫으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발표 준비할 때 좋은 점수를 받는 법과 긴장을 없애주는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IB는 발표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발표할 때는 좀 긴장을 없애거나 정말 그럴 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에는 언어와 문학과 영어 과목에서 주로 구술평가를 많이 보는데요. 그때 준비할 때 내가 발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내 의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구술평가에서는 정말 잘 하실 수 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리 있게 말을 하시려면은 개요를 열심히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개요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 정리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면 발표할 때 긴장도 좀 덜 하겠죠? 네. 그리고 PPT를 만들 때 한 화면에 그 자기 대본을 자기가 할 말을 작고 길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PPT는 그저 자료 화면입니다, 여러분. 네. PPT에 글을 적는 거는 좋지만 너무 길게 적으면 보시는 분이 조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쉽게 지루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PPT에는 주로 이미지나 그래픽, 그리고 최소한의 글자, 절대 문장을 적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글자만 넣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긴장이 너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심호흡을 하시고 내가 짱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말을 절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여러 번 발표를 해봤는데요. 제 발표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단실수 여러 번 한다고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박하게 대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 친구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 및 멘탈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제 카스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교과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IB는 과제가 정말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다이어리와 스케줄러를 사용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러에 이제 오늘 할 일 다 정리하고 다이어리에 이거 이날 뭐 해야 되고 이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적어놓으면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잘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 루틴이라 이제 아이비는 체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아시죠? 네,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체력. 네, 그래서 애들이 맨날 커피를 수혈하고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체력을 많이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자도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로 노트북을 두들기면서 공부할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정독실에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2학년에 들어서면 매일매일 방과후를 하게 되실 건데 방과후 마치고 야자실 가고 이러면 이제 완벽한 루틴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야자에 참여한다면 과제가 밀린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운동과 야자 꼭 하셔야 됩니다. 와우, 완벽한 루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신 아이비는 문제집을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이비 이 학생이 되시면 분명 느끼실 건데요. 저희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과제가 하루에 4-5개씩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그것만으로 하루를 전부 보낼 때도 있습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교과서를 좀 열심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교과서가 진짜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호그니치나 플랭 같은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교재를 구매하시는 것은 미추합니다. 교재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게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2학년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아이비 유료 강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결제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공고 고민도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도 올해 받았어요. 아이비를 하러 들어왔다면 사교육은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과 과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화이팅! 정말 학원 다니지 마세요. 네.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 네, 비슷한 질문이네요. 과목별 예습 범위가 있나요? 여러분 예스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교과서를 방학 때 미리 나눠주시기는 하는데 한번 읽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막 예습을 막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아이비 과목은 전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습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도저히 공부를 못 참겠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공부가. 그러면은 이제 영어 원서나 우리나라의 문학, 비문학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시고 뉴스도 좀 보시고 이전에 배운 과학 지식들도 좀 되새김질 하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예. 입니다. 다음 질문 이제 겨울 방학에 무엇을 스스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앞에서도 석영이가 말했듯이 책 많이 읽고 운동도 좀 하고 뉴스도 좀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학 시간에 비문학으로 영화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명작들 네, 많이 명작들. 보시면은 이제 영화에 대한 지식도 생기겠죠? 그럼 분석도 잘 될 거고. 그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영어 단어랑 회화 공부 많이 해놓으시면은 영어 시간에 만약에 영어를 선택하시면은 영어 시간이랑 또 연극 선택하시면 연극이 영어로 하거든요. 연극이랑 또 물리 선택하시는 분들 물리 같은 시간에 매우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 이게 지필 시험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막 치는 객관식 체크하고 OMR 작성하고 그런 게 없는 것뿐이지 저희는 수행평가를 칩니다. 와우. 제가 앞에서 성적이 올 A라고 말했죠. 아이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수행평가는 전부 아이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이 두 가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3학년에 치는 시험들을 연습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수행평가는 전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비 시험도 안 치고 좋겠다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도 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아시죠? 이번 기말고사에 저희는 역사 시험을 쳤죠. 전과목 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를 말해줘 보자면
저희는 이번에 2시간 동안 4개의 주제로 글을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기본 2시간 시험지입니다. 네. 와우. 와우. 여러분 수행평가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노노노노. 넘어갈게요. 네. 네. 아이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이 선생님들도 안 물어봐 주는 걸 저희한테 물어봐 주네요.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드린 내용처럼 숙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좀 촉박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를 하면은 밤을 새서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좀 팀플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네, 페어로도 많이 하고 좀 3명 이상 팀플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좀 잘 맞지 않는 친구들 당연히 있죠. 잘 안 맞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반에. 네, 그 친구들이랑 좀 만나면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데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게 저희를 성장시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아, 네. 여러분도 그 힘든 그 시기가 있어요. 힘든 시기가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울 그 시기가 언젠가 오게 네. 돼 있는데 그 힘듦을 극복해내신다면 아마 최고의 학생으로 거듭나게 되실 겁니다. 완전 최고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비 들어가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게 있나요? 큰 범위로요. 자, 아이비가 여러분들이 관광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아이비가 일반 대한민국 과정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이비라고 해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다는 점 꼭 명심하고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제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발표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발표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면 지원해보시고 아니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 많이 기르시고 타자 연습 많이 하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 많이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시고 네, 좀 많죠? 네, 프리디피 분들 계시죠? 저희 학교에서 프리디피를 하시거나 다른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프리디피 분들은 좀 가시기 전에 진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아이비 정신을 좀 완전 뼛속에 새기고 하시는 게 좀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입생분들 들어오시잖아요. 자, 중학생분들 네, 많이 놀다 오세요. 진짜 많이 놀다 오세요. 방학 길잖아요. 그때 많이 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비를 까내리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아이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살짝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맞아요.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점, 우리가 청춘을 지낼 수 있다는 점 얼마나 맞아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이비 이제 12월 26일인가에 신청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DM을 해주시거나 저희를 찾아와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